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안 나오는 연구치를 살리는 치아 교정 치료라는 제목으로 해서 치아가 맹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정 전문의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요새 들어서 좀 성장기 환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학술의사로 몸담고 있는 저희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아이들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맹출이 잘 안 되는 치아 맹출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 교정 전문의들도 성장기 환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한 1 년여 전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소아청소년 교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인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그 연구치가 맹출하지 않을 때, 연구치가 잘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고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해서 쪼끔 더 쉽게 다가가고자 좀 증례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메시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맹출 장애라는 표현을 인제 제가 쓸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맹출이라고 한다면은 치아가 잇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맹출 장애라는 것은 치아가 잇몸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정리한 대로 치아가 맹출할 수 있는 잠재력은 정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 뭐 장애 요소들로 인해서 잇몸 바깥으로 치아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런 걸 맹출 장애라 볼 수 있고, 또 인제 치아가 정상적인 맹출 시기를 벗어났음에도 이미 났어야 되는 시기인데 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우리가 맹출 장애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엑스레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에 그 어금니들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보면은 인제 어금니들이 똑바로 잘 나와 있는데 이쪽은 어떤 이유에선지 치아들이 좀 쓰러져 있고 잘 나오지 못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맹출 장애라고 부르고요. 이 맹출 장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같은 환자인데 지금 보시면 그 어금니들이 쓰러진 부분들로 해서 교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되지 않으면은 밥을 먹기도 힘들 테고,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결국 얼굴의 비대칭을 야기하기도 하고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맹출 장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치아만 안 나오는 것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각별히 주의해서 신경 써서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인제 그 맹출의 장애를 논하기 전에 정상적인 그 치아 맹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먼저 유치 맹출과 영구치 맹출은 쪼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유치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생후 한 8 개월 정도부터 29 개월 한 두 돌이 지났을 때까지 치아들이 순차적으로 맹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인제 요거는 위에 그 치아들이고 요거는 아래 치아들인데 순서대로 그 앞니부터 순서대로 대부분 나는데 어 그 송곳니 세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유치의 어금니보다 한 단계 좀 늦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위든 아래든 마찬가지로 송곳니가 뒤에 있는 그 유치 어금니보다는 늦게 나오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유치에서 맹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영구치고요. 요 영구치 맹출 순서도 다들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이게 순서대로 써 놓은 건데 1 번이라 써 있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고요. 이게 그 만 6살 때 나오는 영구치 어금니입니다. 어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죠. 영구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나오고 그다음에 앞니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앞니부터 순차적으로 그 첫 번째 앞니, 두 번째 앞니, 송곳니, 작은 앞니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위에는 조금 특이한 게 송곳니가 생각보다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어금니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앞니 두 개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 송곳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너뛰고 작은 어금니가 먼저 맹출한 다음에 송곳니는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적으로 좀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맹출에 장애가 생기는 치아들은 보면은 그 송곳니에 맹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치아 맹출 순서랑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아 맹출 순서를만 좀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혹시 이 순서대로 그 나야 되는데 치아가 나고 있지 않을 때 혹시 맹출 장애가 있진 않을지를 한번 의심을 해 보고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치아 맹출 과정은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어금니들이, 영구치들이 안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위에 유치가 있을 테니까 그 유치의 뿌리를 흡수를 하고, 유치 뿌리가 흡수가 많이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요런 치아 같은 유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흡수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치가 흔들리게 되고 빠지면서 그다음에 영구치가 자연스럽게 계승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정상적인 치아 맹출이 일어나는 그 어떤 조직학적인 기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쪽에 영구치가 아직 싹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뼛속에 있는 영구치 상태에서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어떤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그 물질이 그 뼈를 녹이는 뼈를 흡수시키는 세포를 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뼈를 녹이는 세포가 이 치아가 가야 할 그 길에 있는 뼈들을 일단 녹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 뼈가 흡수가 되면서 그 위치로 영구치들이 맹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유치의 뿌리가 남아 있으면은 그 유치의 뿌리도 같이 흡수를 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영구치가 맹출하는 그런 기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맹출 장애를 이제 뭐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는 뭐 이건 교과서적인 분류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좀 그 종류를 분류를 해 봤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길이 막힌 치아. 여기서 말하는 길은 치아가 가야 할, 정상적으로 나와야 할 그 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구치가 나가야 되는 그 길이 아예 막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길을 잘못 들어선 치아. 그러니까 직진해야 되는데 뭐 이제 좌회전을 했다든지 이렇게 길을 잘못 든 치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향이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이 치아 자체가 나오는 그 추진력을 잃어버린 치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것보다 좀 상당히 늦게 나오는 치아. 요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맹출 장애가 일어날 때 특히 인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든 치아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막힌 치아. 이건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서 치아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길을 막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치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잉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낭종, 물혹 같은 것들이 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치아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조직이 이 치아가 맹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어떤 물혹이 형성됐을 때 이걸로 인해서 치아가 정상적으로 맹출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길을 뚫어 줘야지만 이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맹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는 다른 치아들이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에 위에는 송곳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주변의 치아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송곳니가 제대로 맹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편이랑 인제 비교해 보면 반대편의 송곳니는 요게 반대편 송곳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 저 위에 있다는 것은 뭔가 막혀 있다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길을 잘못 든 치아.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지는 않지만 이 치아 자체가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선 그런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치아는 사실 사랑니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다들 이제 이런 사랑니가 누워 있는 거 본인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사랑니가 똑바로 나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인데, 사실 근데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쓸모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그냥 이거는 발치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니가 아니라 내 입에서 정말 중요한 치아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그것을 무작정 발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엑셀에서 보시면은 지금 요 뒤에 있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게 사랑니고, 그 앞에 있는 치아는 두 번째 어금니로서 우리 입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얘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발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가만히 냅둔다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길을 트는 경우가 뭐 흔하지 않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된 길로 방향을 틀어주는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는 요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요 부분은, 이 치아는 길을 잘못 들어선 치아고, 참고로 여기 제가 길막이라고 써 놨는데 요 위에 있는 송곳니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아들이 이 그 길을 막고 있어서 송곳니가 제대로 맹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입안 사진을 보시면은 두 번째 앞니 그리고 작은 어금니 사이로 송곳니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공간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송곳니가 제대로 맹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래 사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끝부분에 여기에 치아가 맹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길을 잘못 들어선 그 치아가 정상적으로 맹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개입을 하기로 했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길을 막고 있었던 치아, 여기 작은 어금니는 저희들이 발치를 해 줬고요. 어 이게 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환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했을 때 작은 어금니를 하나를 발치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그 자리로 송곳니가 자연스럽게 맹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송곳니를 우리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얘가 자연적으로 맹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연적으로 설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교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치아를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힘을 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과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히 요 위에 있는 송곳니들은 많이 내려왔죠.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뚫리니까 치아들이 자연적으로 맹출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어금니도 우리가 교정력을 좀 가해서 상당히 많이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치료가 완료됐을 때 모습인데요. 위에 송곳니들 다 정상적으로 잘 맹출해서 뭐 입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가지런하게 배열이 잘 됐고요.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누워 있었던 거 완벽하게 똑바로 세워 준 다음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길이 막힌 치아 그리고 길을 잘못 든 치아, 두 가지가 혼재된 경우였는데 둘 다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가 잘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다른 환자인데요. 길을 잘못 든 다른 예시입니다. 어 훨씬 어린 환자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오른쪽, 이 환자 입장에서 오른쪽 첫 번째 앞니고 요거는 이제 왼쪽 두 번째 앞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왼쪽에 첫 번째 앞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도 좀 부족해 보이고 치아가 이미 했을 시기를 한참 지난 상황인데 맹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요 앞니가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고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위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치아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아래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잘못 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만히 둔다고 해서 얘가 길을 정상적으로 틀게 되지는 않고요. 쪼끔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CT를 보니까 확실히 윗방향을 향하고 있고 뿌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방향을 좀 잘못 튼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그 말씀드린 대로 힘을 가해서 치아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고요. 저희가 인제 잠깐의 개입을 통해서 이 치아가 아래쪽 방향으로 맹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가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치아들을 잘 맹출시켜 가지고 원래 인제 그 제대로 난 것처럼 티 안 나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치아가 앞쪽을 향하고 약간 위쪽을 향해 있었고 뿌리가 덜 자란 상태로 향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길을 좀 틀어 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치아를 맹출을 시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뿌리가 길을 틀고 나서 뿌리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모습인데, 뿌리가 정상적인 길이로 아주 그 잘 뿌리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길을 틀어 줌으로 인해서 뿌리가 이렇게 곧게 뻗어 있진 못하고 약간 이렇게 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뿌리가 어 끝까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나이가 어린 연령대, 그러니까 치아가 아직 뿌리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든 치아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려주기만 해도 뿌리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잘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 주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요 지금 화살표로 가리킨 게 영구치거든요. 아래 앞니 영구치인데 앞에 있는 거는 유치입니다. 유치 뒤쪽으로 해서 영구치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그러면은 길을 잘못 든 치아가 아닐까?'라고 인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자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유치만 발치를 해 주게 되면은 뒤에 영구치가 뒤로 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혀의 힘에 의해서 정상적인 위치로 치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길을 뭐 약간 잘못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치료를 할 그런 증례는 아니고, 유치를 적절하게 발치를 해 주면은 알아서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하얀색이 유치이고 하늘색으로 표현된 요게 영구치인데요. 영구치는 유치보다 약간 뒤쪽에서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유치 뿌리 뒤쪽으로 해서 영구치에 머리들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유치 뿌리가 흡수되면서 영구치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 주면은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안쪽으로 난다 하더라도 요거는 원래 그 치아가 나는 방향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유치가 적절하게 우리가 발치를 해 준다면은 영구치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올 힘을 잃어버린 치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길을 이제 잘못 들지 않았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오는 이 추진력 자체를 잃어버린 치아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치아가 뼈랑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맹출하기 전이 아니라 맹출이 이미 된 상태의 사진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니 두 개가 색깔이 조금 이상한 걸 보실 수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니에 외상의 병력이 있어서 앞니를 다쳐서 신경 치료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치아와 뼈가 붙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뼈랑 치아랑 붙어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치아에 아무리 힘을 가해도 이 치아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치아가 잇몸 바깥으로 이미 맹출을 했든 아니면 맹출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치아 뿌리가 뼈랑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올 힘을 이미 잃어버린 치아로 간주를 해야 되고, 그럼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 앞니 두 개가 이미 뼈랑 붙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치아는 우리가 살려서 치료를 할 수는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앞니 두 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그냥 이 움직이지 않는 치아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치아를 이용해서 다른 치아들을 움직이는 데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제 쓸 만큼 쓰고 나서 그다음에 이 치아는 결국 발치를 했고, 그 발치된 공간으로 치아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 줘서 원래 치아가 두 개 있었던 공간을 그냥 하나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좀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세워서 요렇게 마무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아 뿌리와 뼈가 이미 붙으면은 그 치아는 나올 힘을 상실한 치아다. 요런 메시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인제 나올 힘을 추진력을 잃어버린 치아의 대표적인 예가 이 원발성 맹출부전이라는 좀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좀 나타나긴 합니다. 이게 저희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어떤 질환이거든요. 일단은 요렇게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은 제가 쓴 대로 어떤 유전자의 돌연 변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질환이고, 특징적으로 어금니들이 전체적으로 맹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어금니가 맹출하지 못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도 다 같이 맹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게 왜 골치 아프냐면은 이게 맹출하지 못하니까 '아 그러면 이거를 좀 끌어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치아에 교정력을 가해서 이 치아를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 교정력을 가하는 순간 오히려 이 치아는 뼈랑 확 붙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가 뼈랑 붙어 버리면은 그 치아는 꿈쩍도 안 하고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환자인데요. 아무튼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별 진단을 잘 해야 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힘을 잃어버린 치아의 종류로는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늦게 나오는 치아인데요. 이거는 치아가 정상적으로 어쨌든 나오긴 나오지만 순서상 또는 이제 시기상 굉장히 늦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 지금 제가 요 숫자로 표시한 게 영구치들 숫자를 셀 수 있도록 숫자를 붙여 본 겁니다. 이쪽 환자편에서는 오른쪽이거든요, 여기가. 보면 앞니부터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근데 다섯 번째 치아가 지금 안 보여요. 없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치아. 반대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치아가 다 있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께는 이제 이 시기부터 치아가 하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었고, 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엑스레이에서 2 년이 지난 상태의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치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섯 번째 치아. 반대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의 치아가 다 존재를 하는데, 뭐 다만 여기 송곳니 세 번째 요게 송곳니거든요. 송곳니가 너무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요것도 '아 뭔가 이상하다.' 약간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직도 치아가 오른쪽에서는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1년 뒤에 보니까 똑같이 인제 그 상황인데, 여기 1, 2, 3, 4 하고 6 번은 그대로 있었고, 여기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여기에 이상하게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제 우리가 '안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다섯 번째 치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이랑만 비교를 해 봐도 이미 인제 여기는 치아 뿌리가 다 거의 형성되고 나오기 직전인데, 여기는 이제서야 치아의 싹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인제 그 좌우 차이가 심한 상태인 거죠. 어쨌든 생기긴 생겼고 나오긴 나올 텐데 너무 늦게 나오는 치아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한 종류라고, 맹출 장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T 상에서도 요렇게 좀 늦게나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직 이 환자는 계속 치료 진행 중인 환자인데, 지금 이렇게 치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오는 치아까지 네 가지 종류를 한번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거를 깜빡했네요. 그 늦게 나오는 치아 설명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은 아까 제가 그 치아가 길을 잘못 든 경우에 보여 드렸던 치아의 그 증례입니다. 치아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약간 앞쪽 위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 경우의 환자였는데, 요 아래는 다른 환자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쪽 치아는 영구치가 나왔는데 여기 반대쪽 여기 있는 치아는 아직 유치거든요. 유치고 영구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 이쪽 영구치는 이미 거의 다 나와 보이는데 한쪽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맹출 장애인가?'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다행스럽게
두 개 그 옆에 있는 치아가 바로 위에 존재를 해서 '아 이거는 그냥 쪼끔만 지나면은 알아서 나오겠구나.'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어금니도 마찬가지로 요쪽이랑 이쪽이랑 속도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조금 늦네요. 그죠? 그래서 좌우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종류의 그 치아가 좌우 차이가 한 6 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치아가 좀 늦게 나온다 해서 무조건 '아 이건 맹출 장애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그 감별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 쪼끔 늦지만 그냥 가만히 냅둬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서 진행을 치료 저희도 치료에 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영구치를 살리는 그래서 이 영구치가 맹출 장애가 있는 종류를 한 4 가지를 봤었고요. 그러면 영구치를 어떻게 살리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4 가지를 좀 볼 건데 쪼끔 빠르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일단 요 2 가지 해당 치아만 끌어오는 방법이랑 전체 교정 치료를 동반하는 이 2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생각보다 그냥 기다려 보는 경우 기다려도 치아가 맹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왼쪽의 치아들이 뭔가 방향도 이상하고 이렇게 '맹출이 잘 될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왔던 환자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치아들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 잘못된 방향으로 치아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끌어당길 것이 아니라 그냥 요 밑에 있는 이 유치를 발치하고 기다려 보자 했는데 다행히 그 방향으로 치아가 조금씩 조금씩 정상적으로 맹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이 치아에다가 아무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제 위치로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맹출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서 인제 그다음 뒤에 있는 치아도 순차적으로 발치를 하고 기다려 보니까 뒤에 있는 치아도 어쨌든 처음에 엑스레이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180도 돌아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치아를 정상적인 각도로 돌려주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인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좀 뭔가 방향이 좋지 않고 좀 맹출에 약간 애매한 경우에도 우리가 인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전문의의 소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해당 치아만 끌어오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치아는 이제 그 맹출 장애가 존재하는 그 치아인 거죠. 치아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 치아만 끌어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송곳니가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앞니, 두 번째 앞니인데 그 앞쪽으로 그 송곳니가 나오고 있어요. 송곳니는 당연히 아래로 나와야 되는데 앞쪽으로 나오고 있고 반대쪽 송곳니도 약간 애매하게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쪽 치아는 좀 방향이 안 좋긴 하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건 기다려 보자고 했고 이거는 기다려도 좀 답이 없겠다 싶어서 조금 "방향을 틀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환자이고요. 그래서 그 해당 치아에 노출을 시켜서 이런 장치를 붙인 다음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제가 만들어서 끼워 준 거고요. 환자가 스스로 아래쪽에 장치를 끼우고 고무줄을 이렇게 걸게 되면은 그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치아들이 방향을 틀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치료 전략을 가지고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게 앞을 향하고 있었던 치아가 인제 드디어 아래쪽을 향하게끔 자리를 잡게 됐고 반대쪽은 예상했던 대로 그냥 기다리니까 알아서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안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방향을 틀어 주니까 치아가 정상적으로 노출이 됐고 이때부터는 저희가 억지로 끌어당기진 않았어요. '아 요 정도 노출됐으면 그냥 알아서 나오겠거니.' 하고서 그냥 기다렸더니 다행스럽게 치아가 그냥 알아서 잘 나와 주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물론 치아들이 저희가 뭐 교정 치료를 따로 배열하는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삐뚤빼뚤한 상태인데 환자분도 지금 아직은 뭐 교정 치료 가지런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했고 나중에 얼마든지 가지런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추후에라도 접근할 수 있을 그럴 만한 환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제 이거 다른 환자인데요.
우리가 그 해당 치아만 움직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치아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향해 있다가 저절로 자리를 잡는 경우들도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 이게 유치예요. 빠지지 않은 유치. 여기 송곳니 부분인데 송곳니가 나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유치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고, 이 앞에 있는 건 두 번째 앞니입니다. 두 번째 앞니가 뭔가 똑바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 그 사진에서 보셔도 여기 있는 이 앞니가 이게 옆을 향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인제 엑스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송곳니가 앞으로 누워서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을 안 좋은 방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아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세워 줘야만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맹출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치아는 어쨌든 '맹출하지 못한 이 치아 때문에 각도가 틀어진 거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CT상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치아를 노출을 시켜서 치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고무줄을 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무줄을 껴서 이 치아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어 줬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행스럽게 이 치아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맹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치아가 묻혀 있었던 치아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당 치아만 끌어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행히 잘 끌어올 수 있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아까 쓰러져 있었던 요 앞니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주변 치아를 힘을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묻혀 있었던 길을 잃었던 치아를 제대로 된 길로 자리만 잡아 줘도 그 옆에 있는 주변 치아가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자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억지로 막 이 치아까지 포함시켜서 교정 치료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어 저에게도 좋은 교훈이 됐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금니.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 끝에 있는 어금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여기 이 치아가 지금 묻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얘는 이 사랑니가 길을 막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치아 자체도 길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길이 틀어져 있는 그런 치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요 위에 있는 이 치아도 맞닿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수직적으로 약간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사랑니 빼주고요. 사랑니 빼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는 사랑니 빼주고, 그다음에 길을 잘못 든 치아는 길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맹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끌어줬고요. 동시에 인제 요 위에 있는 이 치아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치를 사용을 해서 어금니를 제 위치로 넣어주는 치료를 동반을 했고, 그래서 결국 치아들을 정상적으로 맹출시킬 수 있었고 높이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뭐 엄밀히 따지면은 어금니의 교합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긴 한데, 환자분께서 전체적인 교정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냥 묻혀 있는 치아만 살려 달라 뭐 이것만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렇게 치아를 마무리해서 어쨌든 만족스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체적인 교정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료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교정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송곳니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고, 여기 있는 어금니 보이시죠? 어금니가 또 정상적인 방향으로 맹출하지 못하고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도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환자인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동일하게 길을 잘못 틀었으면 그 길을 바로잡아 주는 방향으로 끌어주는 그 원칙을 따라서 치아 안쪽에 묻혀 있는 치아에 장치를 붙여서 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좀 끌어줘서 이렇게 노출을 시킬 수 있었고요. 반대 방향에 있는 치아도 끌어당겨서 이제 노출되기 직전인데 어쨌든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누워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교정 장치를 붙여서 세워 주고 함으로써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치아 치료를 종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송곳니 잘 살렸고요.
그다음에 아래 여기가 이제 누워 있었 아예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던 어금니 있던 부분인데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맹추를 시켜 가지고 잘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해당 치아만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맹출 장애가 있는 치아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전체적인 교정 치료를 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정 치료를 동반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적 재위치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은 쪼끔 동떨어진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모식도로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묻혀 있는 치아를 이제 그냥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발치를 해서 재위치를 시켜서 고정을 해 놓는 그런 수식도 있습니다. 물론 인제 요런 것들은 쪼끔 더 굉장히 뭐랄까요? 침습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증례를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그 제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맹출 장애가 있는 모든 치아를 우리가 과연 다 100% 다 살릴 수 있나?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 있겠는데요. 뭐 예상하셨을까요? 모든 치아를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맹출 장애가 있어서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치아가 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조기에 포기해 버리고 그 치아를 그냥 발치해 버리는 것은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다른 치아들은 그 치아 나름대로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감당할 치아이기 때문에 그 치아를 어떻게든 살려 가지고 정확한 위치로 갖다 놓는 것이 일단 1 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든 치아를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중간에 언급을 드렸던 대로 치아의 뿌리가 뼈랑 아예 붙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치아에 우리가 아무리 교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치아가 절대로 그 교정력에 반응해서 끌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 놓은 대로 치아와 뼈가 유착, 여기 유착이 인제 아예 붙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치아랑 뼈랑 붙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엑스레이로도 잘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아랑 뼈랑 진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실제로 치아에 교정력을 가해서 치아를 이렇게 당겨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아를 당기기 위해서 다른 치아들이랑 연결을 해서 치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 보면은 어 그 치아가 뭐 다행스럽게 뼈랑 붙지 않아서 나와 주면은 상관없는데 이 치아가 뼈랑 붙어서 꿈쩍도 안 하면은 내가 인제 그 지지하는 그 우리가 작용 반작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치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치아 옆에 있는 치아들이 오히려 그 방향으로 쓸려가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굉장히 조심해서 건드려야 되고 정말 전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치료해야 되나? 언제 치료해야 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as soon as possible 제일 빠를수록 좋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 인제 자발적인 맹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교정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증례들을 몇 개 보여 드렸지만 그냥 가만히 냅두고 기다려도 이 치아들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침습적으로 치아를 노출시키고 이거를 억지로 끌어당기는 치료를 바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그냥 '자발적인 맹출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일단은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인제 맹출이 안 되는 경우에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인제 저희 교정 전문의들이 의학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아 이거는 자발적인 맹출이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빨리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빨리 하는 게 좋냐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다른 아까 보여 드린 거랑 다른 환자인데 여기 송곳니가 이미 앞쪽으로 너무 많이 맹출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송곳니가 맹출을 하면서 이 앞에 있었던 얘네 다 영구치거든요. 영구치의 뿌리를 이미 다 흡수를 많이 시켜 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지나서. 그래서 이때 와서 이 치아를 이렇게 옆으로 틀어 주게끔 교정 치료를 했더니 어 보시면은 이 앞니들의 뿌리가 많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머리 부분이고 뿌리가 인제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많이 이미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이미
요 그 송곳니가 안 좋은 방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기 때문에 뿌리가 손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인제 얘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앞니는 이미 뿌리가 없는 상태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하면은 빨리 길을 바꿔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인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시면은 다른 교정 치료를 동반하는데 이게 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간 치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랑 뼈랑 붙어버린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백날 줘 봤자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린 나이엔 잘 없어요. 근데 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들고 특히 성인으로 갈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되면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제 이 환자는 40 대에 오신 환자분인데요. 다행스럽게 이 환자분은 잘 치료가 어쨌든 됐어요. 요 안쪽에 치아가 묻혀 있던 환자여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 주고 교정 장치를 붙여 가지고 바깥으로 꺼내 주긴 했는데, 그냥 치아 여기서 여기 옮기는 건데 사실 그렇게 멀리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치료 기간이 3년 걸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자분은 40대 환자였고요. 특히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이동이 쪼끔 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기는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기는 되지만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빠르게 치아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지체가 될 수 있고, 또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이 성인분들이 장치를 붙이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여러 가지 증례도 보여 드리고 치아 맹출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쭉 제 나름대로 얘기를 풀어 봤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치아 맹출 장애가 있는 것을 어떻게 대부분 발견해서 오시냐면은 정기적인 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기적으로 치아가 정상적으로 맹출하고 있는지를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게 되면은 치아 맹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또 치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가 이미 나오는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치아가 잘못된 길로 나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적으로 개입을 해서 길을 뚫어 주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치아에 힘을 가해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 주는 교정 치료가 조기에 개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가만히 기다려 봐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또 오히려 건드리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려 봐야 될지 교정력을 가야 될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교정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어쨌든 발견이 됐고 그리고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 의사 결정이 된다면은 너무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짧게 가져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탈야 님의 질문을 먼저 보면은 10살 남자아이가 유치가 빠진 지 1 년이 지났는데 영구치가 전혀 안 보입니다. 보통 몇 개월 지나면 이상으로 보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치가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1 년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이 경우에는 유치가 뿌리가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빠진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유치가 빠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은 영구치가 나면서 뿌리가 정상적으로 흡수돼서 유치가 흔들려서 빠지는 게 대부분인데, 유치의 충치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외상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치가 좀 빨리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영구치가 잇몸의 어떤 장벽에 걸려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1 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그 어떤 '정상적인 기간은 좀 지났다.'라고 보시고, 이것도 한번 뭐 엑스레이를 찍어 보신다든지 검진을 받아 보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1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잇몸 장벽에 걸려 있는 거라면 잇몸을 그냥 살짝 뚫어 주기만 해도 아무리 1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치아들이 정상적으로 맹출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헤디토리어 님. 네, 송곳니가 12 세까지 안 나오면 발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어 이게 그 송곳니가 12 살까지 안 나오 그러니까 보통 송곳니는 12살 정도 되면은 이미 나와야 되는 나이거든 만 기준입니다. 만 12살 정도 되면은 송곳니 이미 나왔어야 되는 시기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발치가 어떤 치아 발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치 발치라고 한다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유치 발치를 했을 때 송곳니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유치를 발치하고 기다려 봐도 돼요. 송곳니가 이제 자연적으로 맹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송곳니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경우에 그냥 단순히 발치를 한다고 해서 유치를 발치를 한다고 해서 송곳니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문적인 소견을 들어볼 수가 있겠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발치가 혹시 안 나오는 이 송곳니를 발치한다라는 의미라면은 이거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송곳니 우리 입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치아거든요. 송곳니는 함부로 발치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송곳니는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발치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살려서 쓰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서 12 살까지 안 나오고 해서 그 포기하고 발치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끌어 쓸 수 있다면은 끌어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어 인생은 순리대로 가진 님. 연구치가 이 옆치아 뿌리를 녹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뿌리 흡수 위험이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그 마지막쯤에 보여 드렸던 환자에서 그 이제 너무 늦게 발견해서 앞니를 이미 많이 녹였던 경우 보여 드렸잖아요. 치아는 안쪽에서 그 맹출하지 않은 치아에 를 싸고 있는 주머니에서는 그 내 앞에 있는 장벽들을 다 녹일 수 있는 세포를 유도를 해서 그 앞에 있는 뼈든 뿌리든 다 흡수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을 때 옆에 있는 치아 뿌리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은 빨리 아까 제가 ASAP 말씀드렸죠. 빨리 그 방향을 틀어서 제대로 나게 해 줘야 되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뿌리를 녹이지 않고 아까 제가 중간에 보여 드렸던 환자처럼 그냥 치아가 옆에 치아가 이렇게 그 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뿌리 휩수 위험이 어쨌든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이 되고 흡수에 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은 빨리 바른 방향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님. 네. 파노라마에서 송곳니가 옆치아 뿌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각도가 몇 도 이상이면 문제일까요? 이것도 이거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됐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 결론은 그래요. 이게 각도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예 뭐 사람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이 다 다른데 이게 단순히 각도의 문제라기보다 이게 얼만큼 옆에 있는 치아에 침범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놨다 하더라도 이게 위치 자체가 이미 옆쪽으로 가 있어서 그 치아에 그 유해한 힘을 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각도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쪼끔 느낌상 기다려 보면은 얘가 알아서 틀어서 내려올 그 기다려 볼 만한 치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각도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특히나 파노라마에서는 그 송곳니 부분의 각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로 보기보다는 다른 이 소견을 좀 다른 어떤 기준으로 소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치과에 갔더니 CBCT를 찍어 보자고 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로는 부족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대부분 CBCT로 발견하는 경우보다 일반 엑스레이, 파노라마 엑스레이로 발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그 치아의 어떤 3차원적인 위치를 판별하기 위해서 CT를 찍어 보자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CT를 찍어 보면은 정확한 위치를 처음부터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CT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보다는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엑스레이로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3차원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 치료가 개입이 필요한지 판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딱 맞춰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나누고 싶었던 주제인데 우리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사항 있고 하면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